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아웃라인 정도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매매 거래가 잘 없고 또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고 가족 간의 증여 거래나 혹은 가족 간의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계약에 관해서 다루는 건 아니고 세금 부분에 관해서 다룰 건데요. 제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드릴 수는 없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야 되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돼서 우리 세무사님들의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 합리적인 세금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집을 사고 팔 경우에 얼마까지 해야 절세가 되고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자,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계산이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양도양수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런데요. 자, 왜 그러냐면 쟁점이 4가지로 보면 돼요. 세금의 종류가 크게 3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지 않아야 될 부분 1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충족할 때 한 가지 꼭 유의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바로 4번째 항목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세금 3가지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간에 계약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양도양수를 하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할증 계산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준다고 할 경우에 집을 양도양수하는 거니까 무슨 세금이 나오죠? 첫 번째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하는 사람은 어쨌든 새로운 집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죠. 자, 그리고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관계가 또 껴있기 때문에 세 번째 뭐가 있죠?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4번째 말씀드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양도양수를 기준으로 하나를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 취득세는 논외로 취득을 하는 자의, 그러니까 자식이 취득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크게 나눠서 봐야 될 거는 양도세랑 그리고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 기준이 각각 달라요. 이 기준을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줄 때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 2가지 중에 적은 금액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고, 2가지 중에 적은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원래 가격으로 회귀해서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10억짜리 시세의 집이 있다고 칠게요. 자녀에게 주고자 해요. 근데 이제 7억에 준다고 칠게요. 5%나 3억 중 적은 금액이니까 이제 3억이니까 3억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7억에 주자. 그래서 7억으로 하기로 했어요. 3억을 빼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5호 요건에서 5%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해당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억 중에 5%는 뭐죠? 5천만 원을 빼는 거니까 9억 5천 또는 7억 중에 적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지 이 양도세 부분이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3억을 뺀 7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10억 원의 기준으로 양도세를 때리겠다 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겐 취득세, 그리고 추가로 증여세 문제가 쟁점이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걸로 한마디로 부당행위를 해서 계산을 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득실이 더 큰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이거를 득실을 따져서 어떻게 해야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쟁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세를 한번 볼게요. 증여세는 조금 다른데요. 똑같이 3억 기준은 있어요. 근데 아까 양도소득세 할 때는 5%와 3억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 증여세는 30%, 시세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기준을 하고, 이거 역시 또 이 둘 중에 적은 금액 중에 하나가 넘어가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실거래가 없다면 감정평가 혹은 공시하는 사이트들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겠죠. 혹은 공공매 등의 기준으로 낙찰가가 주변에 있다면 거래 사례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세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가양도 30%의 기준에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선 10억 전후로 나눠요. 왜냐하면 10억 미만일 경우와 10억
이상일 경우로 나눕니다. 미만, 이하, 이상, 초과 아시죠? 자, 10억 이상은 뭐예요? 10억을 포함하는 거고요. 10억 미만은 9억 9,999만 9,999원까지가 10억 미만인 겁니다. 자, 이걸 아셨다고 간주하고 설명을 마저 하면 30%와 3억의 조건에서요. 10억 미만의 주택은 30%까지의 기준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가가 9억이라고 쳤어요. 그럼 9억의 30%는 2억 7천이죠. 그러니까 2억 7천과 3억 중에 2억 7천으로 계산하면 이치에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10억이 넘는 거 예를 들면 20억짜리 혹은 15억짜리를 하면 30%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큰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초과하는 건 당연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초과하는 기준에서는 3억까지만 이 저가 양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0%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10억을 초과하면 당연히 3억이 30%잖아요. 이 3억까지만 적용을 한다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10억이 됐을 때 30%면 3억인데 한도가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이니까 1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3억까지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12억, 13억 이런 금액들은 당연히 다 3억이 넘어가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양도소득세 5%와 3억 중 적은 금액, 증여세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인데 10억 기준으로 30% 가능하냐 아니냐를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야 되고 당연히 그 중에 적은 금액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논점은 이 세 가지 세금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지 그냥 맡기고 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분을 투자해서 고기 잡는 법을 일반적으로라도 기초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둔다면 이러했을 때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더 절세가 됐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공부했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고, 또 우리 세무사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면 세무사님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중개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겠죠.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냥 기초적인 중개사가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인데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또 절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 방식도 하나 경우의 수로 생각해 두시면 좋은데, 부담부증여가 뭐냐면 증여를 하는데 부담을 지워주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근저당 없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이나 이런 채무를 내서 혹은 뭐 전세를 안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어쨌든 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돌려줘야 되니까 보증금을. 자, 이런 부담을 안고 부담부로 증여를 하면은 그 부분을 절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고 또 양도할 때도 절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증여 부분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상황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 그리고 공시가 혹은 실거래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낮아지고 이제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족 간의 직거래가 많아지고 이럴 때를 틈타서 증여나 양도 양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거래를 봤을 때 부동산에서 계약한 게 아닌데 직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직이라고 뜨는 경우들이 어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취득, 보유, 양도 모두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절세하는 게 큰 돈을 버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자들도 그렇고 이제 투자 수익도 그렇고 앞으로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콕 깨지는 경우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세금이 정말 중요하고 무시무시하다는 거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